안녕하세요. SKC의 윤관호, SKC의 길관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대표님, 저번에 알려주신 걸 이제 토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꿀벌이 다 됐어요. 진짜 꿀벌 머리기도 하고 그러면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인데, 관호 씨가 공부를 정말 안 하잖아요. 여기서 제 자리 보이세요? 농담입니다. 좀 오늘도 궁금한 게 있어서, 내용이 뭐냐면 월세 수익이랑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. 두 가지가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상황에 맞는 이제 투자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.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시세 차익을 보는 방법과 월세 수익을 받는 방법, 이걸 나눠서 보지는 않고요.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원래 시세 차익을 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긴 하나, 시세 차익과 고유한 기간 동안에 월세 수익 두 가지를 다 창출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내가 매입한 부동산이 토지든 주택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꼬마 빌딩이든 고유한 기간 동안에 잘 활용을 해서 임대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, 운영을 통해서 운영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 건물을 짓고 이걸 부동산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해서 공유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해서 운영 수익을 창출을 하다가 나중에 시세가 상승하게 되면은 시세 차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, 제가 아시는 분이 제주도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다시 하고 주변에 이제 조경까지 다 해가지고 이걸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해서 공유숙박업 사업자를 내고 위탁 운영사한테 맡겼거든요. 운영 수익을 상당히 많이 보셨는데, 이분이 한 5년 정도 보유하셨다가 매각을 했는데, 그동안에 벌어왔던 운영 수익만 가지고도 초기 투자금들은 다 거의 회수를 했거든요. 그걸 다시 매각을 하면서 시세 차익으로만 한 3배 정도 차익을 보셨고, 결론적으로 보면은 투자금 없이 3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여러분이 계세요. 보유한 기간 동안 운영 수익도 창출하고 월세 수익도 창출시키고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자라든지 부담도 좀 줄이고 추가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. 부동산 투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, 이제 대표적으로 갭 투자가 있고 재건축, 재분양, 그리고 분양권이 있잖아요.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건지. 꿀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, 갭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, 갭이 적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시세 차익을 보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, 그런 종류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토지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종류가 현재 부동산 흐름이나 정책 방향하고 잘 맞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부동산 정책들은 각종 정치적인 이슈나 금융적인 이슈에 따라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기사도 찾아보고 변화되는 게 어떤 건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. 내가 노력하고 관심을 가진 만큼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수가 있죠. 그럼 월세 수익을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, 월세 수익은 말 그대로 월세를 지불받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수익형 부동산은 어떤 게 있는지.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역산된다는 특징이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서, 그리고 어느 지역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수익률과 매매가의 차이가 좀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,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KB 부동산, 뭐 직방, 다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세를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.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세 수익이랑 운영 수익을 받는 거에 대한 시세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.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주도 토지를 활용해서 운영 수익을 발생시켰던 그런 경우도 있고,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, 임대가 잘 나가지 않는 꼬마 빌딩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서 MD를 새롭게 구성을 하고 수익률을 더 높이고 매매 가격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. 그리고 수익률과
공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무리 매수 시점에 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관리비라든지 유지보수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수익률은 대출 유무나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되고 올해 또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세라든지 중개수수료 등을 감안을 하면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제를 했을 때, 공제를 하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의 변동 차이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겉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유지를 해나가면서 각종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신축이 나을지 리모델링이 나을지 아니면은 개발을 해서 분양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을지 이건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 초보자들은 지역구로만 판별해서 서울은 오르고 경기 외곽은 떨어진다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이 지역은 떨어진다, 이 지역은 오른다 이걸 너무 단편적으로만 판단을 하는데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도 오히려 여기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오늘은 시세 차익이랑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인드나 이런 것도 좀 마무리 멘트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? 네.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져야 될 마인드 네. 세 가지로만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익형 부동산, 시세차익형 부동산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이걸 하나로 합쳐서 연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개발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 가져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지역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서 투자를 하면은 좋은 부동산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부동산 디벨로퍼의 길은 너무 험난하네요. 근데 배우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. 너무 재밌어요. 공부 열심히 하고요. 네. 세 가지를 모두 다 종합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인사드릴까요? 다음에 뵙겠습니다.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세요.